예, 지금 시간이 2021년 2월 7일 일요일 오후 9시. 예, 방송 시작할게요. 우선 다우가 안 내렸죠? 예, 다우가 올랐어요. 다우가 올라서 마감했고 나스닥도 올라서 마감을 했죠.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이게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급락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냥 다우가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예, 장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좀 황당했어요. 이거는 지금 상황이라면 449를 넘든가 아니면 쏟아져 내리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양매도 같지는 않아요. 들고 있는 포지션으로 봐선 옵션 만기일에 뭔가를 수익을 취해야 되잖아요. 예, 수익을 취해야 되는데 3일 남았어요. 다음 주에는 설 연휴가 있어서 목요일이 휴일이에요. 그래서 휴일 전날이 이제 만기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3일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난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사건은 어, 오히려 이제 토요일에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이 사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음,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내릴 거면 막 쏟아부어야 되는데, 쏟아붓질 않았으니까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쏟아붓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락이라고 떠들면 뭐 할 거고, 예? 외치면 뭐 하겠어요? 실제로 돈을 움직이는 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뭐, 말짱 꽝인 거잖아요. 예. 제가 뭐 하락을 외치든 상승을 외치든 시장에서 돈이 그렇게 움직여줘야 유의미한 거지. 예. 시장에서 돈이 따로 노는데 무슨 주장을 한다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근데 이제 독특한 뉴스 하나가 뭐냐면 애플카예요, 애플카. 이 애플카 뉴스가 제가 보기엔 이걸로 다음 주는 끝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죠?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토요일 아침부터 네이버 뉴스에 도배가 된 예, 이 애플과 현기차와의 협의가 멈췄다라는 이제 뉴스가 하루 종일 지금 일요일인데도 도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짜 뉴스면 이걸 뒤집을 만한 뉴스들도 어쨌든 같이 뭔가가 올려질 텐데 지금은 그런 뉴스는 예, 네이버에는 올라오지 않고 음, 계속 어쨌든 지금 중지 상태다. 이게 일시적인 중지인지 뭐 아예 중지인지는 이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요. 뉴스 자체는 그렇다. 아,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의 월봉입니다. 삼성전자의 월봉. 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의 월봉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월봉만 보면 11월의 종가, 12월의 종가, 그리고 현재 종가예요. 이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11월 달에 종가가 얼마냐면 8만 1,000원이에요. 8만 1,000원. 11월 달에 종가가 8만 1,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83,500원이에요. 그럼 얼마 올랐냐? 2,500원 오른 거예요. 그죠? 두 달간 오른 게 2,500원이에요. 83, 24, 3% 오른 거죠.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12월, 1월 두 달 동안 삼성전자는 3%가 오른 거예요. 3%. 3%. 그리고 12월만 치면 1,000원. 예, 1,000원 올랐어요. 1,000원이면 1% 조금 더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죠? 11월 달 대비해서 12월 달에 1,000원이 올랐고, 아니죠. 지금 2월이죠. 12월. 그죠? 12월 대비 1월에 1,000원이 올랐고, 2월에 1,200원이 오른 거예요. 1,500원. 1,500원.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1,000원이 올랐고, 그 다음 달에 1,500원이 오른 거죠. 그래서 총 2,500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두 달간. 1월, 2월 두 달간 그렇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걸 지수랑 비교를 해볼게요. 지수랑 비교를 해보면 지수는 어디가 있냐? 지수는 여기가 있어요. 지수는. 그러면 1,000원 오르는 동안 여기는 종가가 389에서 404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11, 15포인트가 올랐어요. 15포인트. 그리고 지금도 꽤 올라 있죠. 404에서 20포인트가 더 올라 있어요. 그럼 이건 삼성전자 가지고 올린 건 아니거든요. 지금의 차트만을 보면 삼성전자로 올린 게 아닌 거예요. 다른 걸로 올렸죠. 저는 그게 자동차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과 2월 중에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전자는 아니다. 예, 전자가 아니다 보니 그러면 이제 다른 업종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상태에서는 자동차로 보이는 거죠. 예, 그 자동차에서 핫 이슈가 된 게 애플카였는데 지금 딱 만기 3일을 남겨놓고 그것도 주말에 예, 뉴스를 던졌어요. 이게 사실이면 어, 내일 시초가는 자동차주는 박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동차주는 박살나는 거죠. 제 기억이 맞는지 몰라도 기아차가 맞다라는 뉴스 그것 때문에 그날 당일에 막 20 몇 프로씩 오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면 그걸 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우 지수 끝나고 나스닥 지수가 딱 끝났을 때는 그냥 보합 시작하겠다 생각했어요. 보합. 월요일은 그냥 보합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그냥 금요일 날에 분석해 놓은 거 그냥 제공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 야간은 1.22포인트, 그러니까 0.3% 정도 상승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제 머릿속에 다우가 그렇게 됐으니까 음, 내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주말에 지금 나온 이 자동차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사실 의문이에요. 현대차가 지금 시총이 50조가 넘은 것 같고 그다음에 기아차도 40조가 넘었어요. 그다음에 모비스가 있잖아요. 모비스. 그러면 이 세 개 기업을 다 합치면 한 110조에서 한 12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10%가 빠지면 120조에서 10조 10%가 빠지면은 12조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12조가 빠지면 얼마일까? 12조. 삼성전자가
500조죠? 500조에서 1%가 빠지면 5조란 말이에요. 2%가 빠지면 10조. 그러면 12조면 한 2.5% 정도. 2.5% 정도 빠지면 지수로 거의 한 1% 빠질 거예요. 거의 1%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 2.5%를 빼면 지수는 거의 2% 빠지는 수준, 한 1% 정도 빠지는 수준이 될 거니까 만약에 애플카 이슈가 사실로 받아진다면 지수는 최소한 1%는 빠질 것 같아요. 자동차로만.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초를 치면 더 빠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랑 현대차, 기아차, 예, 모비스 이런 종목을 주로 사고 있는 주체가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내리면 손해 볼 것도 개인이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하락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퍼스를 들고 있어서 이거는 걱정 마십시오 하락입니다가 아니라 혹시 기아차가 그 애플카 이슈가 영향을 미친다면 아마도 예, 시초가의 영향이 꽤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이게 뭐냐면 1월부터 현재까지의 순매수 현황이에요. 개인의 순매수 현황을 보면 1위가 삼성전자 11조 3,589억. 그죠? 2위가 삼성전자 2조. 그러면 도합 13조 4천억 원.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만 들어간 돈이 올해 들어 13조 4천억 원입니다. 개인이 사들인 게. 특히 작년에 삼성전자를 개인이 얼마를 샀냐? 9조를 샀어요. 9조. 제가 기억하기로 한 9.4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한 달하고 일주일 동안에 사들인 돈이 11조예요. 그러면 1년치를 한 달에 산 거예요. 예. 1년치를 한 달에 산 거죠. 예. 4만 원부터 그죠? 8만 원까지의 4만 원부터 8만 원까지 산 게 9조인데 9.4조인데 8만 원부터 9만 6천 원 사이에 산 게 11조란 얘기죠. 저는 삼성전자는 이거는 가도 따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1년치를 한 달에 매수했는데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누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오를 수 있어요. 지수는 오를 수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를 올려야 될 이유가 더 이상 있느냐? 그러면 11조로 또 부족한 거냐?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11조를 팔았는데 그뭐한 100조를 팔아야 떨어진다는 건지 좀 의아한 모습이에요. 어, 그다음에 개인이 산 것 중에 현대모비스가 1조입니다. 그다음에 기아차가 9,300억, 그다음에 현대차가 8,900억이에요. 그러면 그 현기차 세 종목만 얼마냐? 1조, 2조, 3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모비스랑 기아차랑 현대차만 따졌을 때 3조를 샀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에. 그, 그러면 누가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애플카를 가지고 주가를 열심히 끌어올려서 누군가 던진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초가를 좀 보세요. 만약에 내일 아침 시초가가 아래로 처박는다 그러면 어차피 들고 있는 게 개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옵션을 하방으로 해서 수익을 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은 하방도 들고 있거든요. 물론 상방도 들고 있지만 하방도 들고 있고 두 개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옆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옆으로는 위로 쳐올리든가 아니면 아래로 쳐박든가는 있을 것 같은데 옆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형태가 양매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수익을 빵창 내려면 끌어올리든가 아래로 내려 꽂든가 해야 수익이 나지, 옆으로 쭉 가면 옵션은 다 손실이에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재든 호재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어, 이 애플카를 가지고 들이대는 걸 보면서 약간 등골이 오싹한 거죠. 이상하다. 얘네들이 다음 주에 올릴 거면 호재를 갖고 와야 되는데 왜 악재를 들고 나왔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어차피 다 돈이 하락에 배팅이 돼 있습니다. 주구나 사나 하락만 봐요. 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냥 하락만 봐요. 저는 개인이 이렇게 사는 장을 따라갈 용기가 없어요. 개인이 이렇게 증시를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증시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은 절대로 상승시킬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그냥 계속 하방만 보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개인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데 역사로 보면 그런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라서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판단을 바꾸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최근에 게임스탑이라는 주식 하나로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근데 결론은 단순하죠. 그렇죠? 개인은 힘이 없잖아요. 개인은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지. 개인은 시장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은 집결할 힘이 없어요. 이합집산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의지나 자금이 기관들에 비해 너무 없죠. 그리고 그 자기 편 안에서도 뭐 배신이라는 게 쉽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어떤 전략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당연히 멘붕이 오겠죠. 지수가 막 이렇게 오르고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오르는데 멘붕이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포지션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개인이 계속 사니까요. 얼마까지 살까요? 100조? 200조? 그거 다 사고 나면 그 다음에 시장을 누가 지켜요? 다 팔았는데? 저는 그게 단순한 논리거든요. 다 팔았어요. 그럼 다시 사야 돼. 이 시장은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종목이라는 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비싸게 팔면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 싸게 사고 해야 돼요. 근데 비싸게 팔았는데 더 비싸게 사고 더 비싸게 팔아서 더 비싸게 사고 이렇게 가는 거는 어려운 거죠. 그럼 장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장투를 어떻게 해요? 비싸게 샀는데 장투를 못 하는 거죠. 조금만 비싸지면 또 팔아버리는 거고. 예, 그래도 더 올릴 거면
또 비싸게 사서 또 비싸게 파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 11월 달에 비싸게 샀잖아요. 7.4조 원 샀는데 그거 다 팔아먹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왜 이렇게 많이 줄까 개인한테. 그쵸? 증시를 올릴 거면 외국인과 기관이 많은 물량을 들고 가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왜? 물건이 많아야 돼요. 그 물건이 많아야 그걸 높여가면서 나눠 판단 말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못 팔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팔 때 평균 가격으로 팔아야 되니까 올려 팔고 내려 팔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올리면서도 팔고 내리면서도 팔고. 그래야 그 평균 가격으로 팔아서 많은 물량을 정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질 않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1년 내내 안 사는데? 200에도 팔았고 400에도 팔았고 440에도 팔았어요. 그럼 얘네들이 볼 때는 다 비싼 거예요. 다. 200도 비싼 거예요. 400도 비싸고 440도 비싸. 이들한테 싼 거는 도대체 얼마예요? 190대부터 계속 팔고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죠. 급등하는데. 하루에 막 어떤 종목은 막 20%씩 오르고 대형주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동일하게 들죠. 근데 머리가 안 따라가요. 죽어도 머리가 안 따라가. 그러니까 마우스가 안 눌러져요. 아, 이거 마음으로 보면 이거 오를 것 같아.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마우스는 안 눌러져. 왜?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걸 머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랑 마음이랑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돼요. 왜? 머리하고 마음하고 서로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머리는 안 움직여요. 왜? 이건 비싸.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물리면 빼도 박도 못해.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죠. 예. 근데 반대로 여기서 하방을 잡아요? 오르니까 당연히 손실이죠. 손실이 안 나겠어요? 쭉쭉 오르는데?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가격은 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수익이 되는데, 예,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이 가격은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한번 빠지면. 그러니까 그 한 번이 언제 빠질지를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되니까, 예, 올라도 매수로는 버튼이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아, 곧버스나 못 타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1년 내내 엄청나게 매수했던 거는 2007년도예요. 2007년도에 1년 내내 거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한 11월까지 1년 동안 매수한 금액이 20조 정도 돼요. 아니, 매도한 금액이 외국인이. 근데 지금 한 달에 20 몇 조 팔았잖아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은 없었어요. 역사상. 역사상 이런 돈은 없었어. 우리나라에는. 그럼 도대체 이게 아래로 꽂으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쵸? 아래로 꽂으면, 그러니까 위로 가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이게 아래로 꽂기 시작하면 외국인은 얼마가 돼야 살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다 팔았는데.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제낀 돈만 70조가 넘어요. 70조가 넘습니다. 70조. 작년에 47.4조. 그다음에 올해 한 25조? 24조?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70조 원이 넘는 돈을 청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 50몇 조를 팔았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어요. 네, 외국인이 2016년부터 아니 2006년 말부터 2008년 10월까지 팔아제낀 돈이 한 54조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이 같이 팔아제낀 돈이 70조가 넘는다라는 거는 이건 예, 머릿속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전혀 정말 계산이 안 돼요. 방송을 하면서도 늘 딜레마예요. 오를 게 보여도 어, 이건 매수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상승이 보여요. 근데 그렇게 말을 못 해. 절대 말을 못 하겠어요. 왜? 언제 올지 모르겠어. 이거 한번 딱 떨구면 그냥 갇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한다가 아니라 딱 떨구는 순간 이게 감옥에 갇히듯이 딱 갇혀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지금 상태에서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최고다. 왜? 더 올라가면 고버스를 더 싸게 살 수 있고, 예, 떨어지면 아이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 밖에 행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자꾸 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계속 혼란이 와요. 예, 그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정신 나간 놈이라는 말이 있죠. 정신 나간 놈. 예, 정신은 전혀 바꿀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마음은 바뀌어요. 야, 오늘은 밖에 나가기 싫어. 마음이 바뀌었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마음은 바뀌는데 정신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어요. 저라고 뭐 상방에 배팅하기 싫겠어요. 근데 항상 머리로서 마음에서 오는 그런 전략을 막는 훈련만 해왔단 말이에요. 거의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욕은 먹어도 이 전략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쩌면 기아차가 뭔가 사건을 터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토요일 날 살짝 들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가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삼성전자를 매수한 11조는 갇혔어요. 보세요. 예, 이 11조는 다 가뒀어요. 여기서 11조 산 거잖아요. 예, 이분들이 얼마나 수익이 났겠어요? 밑에서 산 9조는 수익이에요. 예, 근데 위에서 산 11조는 손실이야. 근데 문제는요, 9조가 청산이 안 된 거지. 11조가 더 들어온 거고. 그럼 총 20조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에만. 우리는 개인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개인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인은 돈을 번 상태이지 번 건 아니에요. 왜? 들고 있으니까. 개인은 주식을 청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서 평가이익이 있는 거지 실현한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개인이 수익 본 사람은 팔아서 나갔는데 그걸 고가의 개인이 사서 들고 있는 경우에는 단가만 변경된 거죠. 그 청산한 고객의 입장에선 수익 실현이지만 시장의 판단으로 봤을 땐 그냥 이 사람은 전혀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사고 팔아서. 시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라는 걸 눈으로 보게 되죠. 우와, 삼성전자로 100%를 벌었어, 200%를 벌었어,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20조 원이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내리꽂으면 이제 절반 이상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미 다 가둬놨기 때문에 뭐 대세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종목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 배터리 만드는 LG화학,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랑 그다음에 애플카 이슈로 예,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그 주인공이었는데 일단 이제 월요일에
그 상승분을 토해낼 거냐. 그들도 이제 시총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지켜볼 일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는 사실 나스닥과 다우가 무너지면서 하락이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외국인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자동차주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자, 오늘 보여드릴 것 중에 만기일이 있잖아요. 만기일이 있는데 요걸 한번 보고 갈게요. 안 커지네요. 이 커져야 설명하기가 편한데 여기 보시면 일자로 6일 5일날 여기를 보면 외국인이 이렇게 딱 콜매도를 쳤어요. 437 밑으로 쫙 콜매도 쳤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내가를 매도 친 거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 그림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좋겠죠. 음, 보시면 여기가 매도잖아요. 여기가 매도라고요. 근데 요 매도 친 게 437까지 매도 쳤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면 얘네들이 손실이에요. 이렇게 오르면 얘네들이 손실나.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 올라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내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요걸 매도 쳤다라는 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은 아래다가 돈을 배팅한 거예요. 지수는 위로 당겨놓고 하는 짓은 아래로 배팅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길 보면 얘네가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매도 쳤고, 그죠? 여기는 매도 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매수하고, 여기는 매도 치고, 여기는 매수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트레이트로 4개를 다 매도 쳤단 말이에요. 그죠? 430부터 437까지 스트레이트로 4개를 매도 쳤다는 거는 여기는 올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 요 구간으로 올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430 밑으로 가야 베스트예요. 이렇게 빠뜨려야. 이 포지션은. 근데 여기서 옵션에서 보면 여기 보면 410 그다음에 407은 매도치고 그 두 개는 매수하고 그 밑에는 매수하고 그 밑에는 아니 매도치고 그다음에 매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기존에 뭘 했었냐면 이 부분을 다 매도 쳐놨어요. 여기는 다 매도를 쳐놨었고 요 밑에는 다 매수를 해놨어요. 이게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포지션이었는데 그러면 얘네들도 이 밑으로 안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돈이 돼요. 이렇게. 여기를 다 매도 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야 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매도를 풀어야 돼. 매도를 풀어야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금요일 날 얘네들이 내려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일부 포지션을 걷어냈어요. 그러면 콜은 내려가게 만들어 놓고 풋도 사실은 내려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제가 뭘로 확인시켜 드릴 수 있냐면 누적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누적을 보면 자 잠깐만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단위. 자 이게 누적인데 누적을 보면요. 주루루루루루루 여기 보면 여기 매수 그죠? 그다음에 여기 매도
여기 매수, 여기 매도, 여기 매수, 이렇게 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손실이 안 나요. 지금 만들어진 포지션은 이쪽은 손실 없어요. 예. 콜 쪽은 어떻게 움직이든 손실이 안 나는 포지션이에요. 정말 잘 짰어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부터요. 요 위로 매도예요. 쫙 매도예요. 응? 쫙 매도 쳤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375까지 여기서부터 397부터 여기까지 매수한 게 여기 27만 개가 있어요. 27만 개. 상상이 가세요? 27만 개? 그러니까 여기부터 매도예요. 이 뒤로는 매도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본다면 377까지는 가줘야 그나마 이제 얘네들이 가진 손실이,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 매도 개수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먹어. 근데 이게 수량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 친 수량이 여기서 보면 이거 보세요. 5,000개, 6,000개, 7,000개, 7,000개에 요게 6,000개 잡고 13,000개, 14,000, 15,000, 그죠? 16,000, 한 17,000개 된다고 칠게요. 위에 17,000개가 있는데 여기 27만 개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17,000개의 배팅한 돈보다 27만 개의 배팅한 돈이 더 커요. 그러니까 매도해서 먹는 수익보다 매수로 잃는 손실이 훨씬 큰 구조예요. 이 구조는. 근데 이 중간에 매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풀렸어. 그래서 여기도 매수, 여기도 매수, 예, 이제 다 매수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게 전량 손실이에요. 이 돈이 꽤 커요. 올라갔을 때 요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는 위로 급등을 해야 돼. 급등을 해야 이 여기에서 생기는 손실을 커버할 수 있어요. 위로 평 올라가야 여기에 투자한 돈이 수익에서 커버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는 급등이 와야 돼요. 원래 콜로 수익이 낼 거면 급등이 와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근데 반대로 풋으로 수익 낼 거면 얘네들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377에서 375 사이까지는 잘하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풋 포지션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다 죽었어요. 지금 가격이 완전 쓰레기예요, 쓰레기. 근데 이제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야 되는데 내리꽂으면 400원 깨질 거라고 봐요, 저는. 예. 내리면 400원 깰 거다. 왜냐면 돈을 벌려면 얘네들로 벌어야 돼. 예. 얘네들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는 돈을 벌어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이 여기에 손실을 따졌을 때 예, 손실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내리면 400을 깨고 내려가는 게 오히려 얘네들한테는 훨씬 더 나은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가지고 애플카 뉴스를 가지고 장난치는 이유가 단순하게 자동차에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콜매도 쳐놓고, 그죠? 위에는 430부터 437까지 콜매도를 쳐놓고, 아래로 풋매도 쳐놨던 거를 환매수해가지고 싹 물량을 뺐잖아요. 그러면 일단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길은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우랑 나스닥은 전혀 그런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왜 포지션을 이렇게 짰는데 왜 다우가 안 움직이지? 라는 그런 저에게 혼동이 온 거죠. 이 포지션을 보고 사실 저는 그, 저기도 샀거든요. SQQQ? 예, 나스닥 3배로 가는 거. 그거 하방에 배팅하는 그거 샀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것도 손실이에요. 이상하다. 왜 안 떨어지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하면 이제 엉뚱한 데서 사건이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상황을 잘 보세요. 떨어지면 400 밑으로 갈 것 같아요. 오르면 440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합은 없어. 지금 구조에서는 투세 배팅한 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보합으로는 얘네들이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옆으로 가는 것보다 미친 듯이 움직이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이건 추정치예요. 자, 다음 화면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추정치니까 그냥 추정치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이게 키움에서 만든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자, 3월, 6월, 9월, 12월은 선물과 옵션이 만기가 같이 와요. 근데 그 나머지 달은 옵션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물과 같이 보는 방법이 있고 옵션 만기니까 옵션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 녹색이 콜이에요, 콜. 근데 콜은 위로 가면 수익이지만 떨어져도 수익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건 올라가도 수익, 떨어져도 수익. 이게 전에 이제 제가 얘기해 드렸던 레이쇼로 짰다는 얘기예요. 네, 레이쇼로 짠다는 얘기는 내가 콜을 100개 사면 외가 콜을 150개 매도 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매수한 금액보다 매도한 금액이 커요. 금액적으로. 아니다. 매수, 그렇죠. 금액적으로 매도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매도로 얻는 수익이 매수로 보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손실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손실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상승 곡선이 위로 쭉 올라가다가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 삼아서만 보세요. 예, 이게 뭐 절대적인 규칙은 아닌데 보세요. 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데 매수가 10개면 얘를 15개를 매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매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만약에 콜이에요? 콜이면 매도한 금액이 매수한 금액보다 커요. 그러면 이거 받은 돈이 들어간 돈에 비해 큰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아래, 이게 위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다시 꺾여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가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요게 매도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매수를 한 데서 돈이 생기다가 매도하는 시점부터는 쭉 내려가는데 마이너스로 더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요. 이게 레이쇼입니다. 레이쇼. 요거를 조금 더 내리고 요거를 좀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지우개가 어딨지? 여기 있다. 지웠어요? 자, 그럼 반대로요. 반대로 풋이 있어요. 풋이 있는데 풋을 내가를 매수하고 아니다. 내가를 매도하고 외가를 매수해요. 근데 매도를 10개 하고 매수를 20개 합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예. 그리고 얘가 이렇게 쑥 내려갔다가 이렇게 쑥 올라와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매도했기 때문에. 그죠? 내가를 매도했기 때문에 상방으로 갈 때 수익이 나요. 예.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로부터 내려가면 무한 손실이 된단 말이에요. 무한 손실이 됐다가 매수하면서 그 손실을 커버하면서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긴다? 골짜기가 생겨요. 이렇게 골짜기가 생깁니다. 골짜기. 이렇게 골짜기가 생기는데 만약에 제가 이 매도 친 걸 풀어요. 이걸 줄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줄어들겠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매도를 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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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던 매도를 청산해서 매수를 해버리면 매도는 무한 손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무한 손실이 없어지면서 이 그래프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메꿔지는 거예요. 짱 이렇게.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왜? 이 골짜기가 없어져요. 매도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때 손실이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가요.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는 내려갔다가 손실이 확 증가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작살나는 거예요. 근데 매도를 풀었기 때문에 그게 없어, 내려갈 때. 자, 이제 제가 실제로 얘네들이 그래프를 그려놓은 걸 한번 볼게요. 자, 풋을 보세요. 370에서 415까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예, 여기 풀렸죠. 원래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캡처 떠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었냐? 이렇게 생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요걸 팔아먹은 거예요. 매도로 생긴 이익을 청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이익은 가져갔고, 그죠? 이익은 이미 챙겼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 버린 거예요. 손실이 커진 것처럼. 포지션에서 이익만 떼갔으니까. 대신 익절을 하면서 매도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도로 생기는 이 손실의 골짜기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밋밋해진 거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내려도 지금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쵸? 여기서 내리꽂아도 이 손실이 극대화되는 골짜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내리면 그냥 내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금요일 날 해놓은 건 뭐다? 예? 내려도 문제 없게끔 해놓은 거죠. 내려도 문제 없게끔만 해놓은 거예요. 내린다가 아니라 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해놨어. 그래서 얘네들은 손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381 정도 되는 거예요. 381. 그러니까 원래 제 기억에 370대 초반이었어요. 외국인이 손익분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370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품매도 친 걸 환매수로 싹 긁어내니까 10%가 올랐어요. 손익분기가. 자, 근데 이게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고민을 더 해야 될 게 뭐다? 선물을 들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들고 있어요. 얼마? 4조. 예, 마이너스 4조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선물 매도 4조에, 그죠? 그 다음에 콜은 이렇게 그래프고요. 풋은 이렇게 그래프예요. 예. 그러면 지금 한 요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콜은 내려가도 돼. 손실 없어요. 올라가면 좋아.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수익이 나니까. 여기가 447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상승하면 급등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447까지 가야 대박 먹거든요. 예.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381까지 가야 돼. 근데 문제는 일로 올라가면요. 4조를 들고 있기 때문에 10호당 900억 정도 손실 나요. 예? 10호당 900억. 지금 419 기준으로요. 그러면 447이면 30호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만 2700억 손실이 나는 거예요. 외국인은 위로 올리면 선물 매도에서만 발생하는 손실이 2700억이에요. 근데 콜의 수익이 그걸 감당을 못해. 콜의 수익이 선물 매도에 2700억 손실을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 얘네들은 선물을 공짜로 해요. 돈 안 내. 그냥 거래할 수 있어요, 무한대로. 근데 3일 지나면 증거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땡겨서 위로 올리면 얘네들은 증거금 계좌에다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홀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위로 올리면 콜은 수익이 나는데 선물 매도는 작살나는 거죠. 근데 밑으로 내리면 419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409, 399, 389잖아요. 그러면 409, 399, 389면 30호예요. 30호 내리면 얘네는 플러스 2,700억이야. 그죠? 그럼 풋에서 생기는 손실은 그대로야. 변화가 없어요. 내려도 풋 손실은 변화가 없어요. 이미 풋 매도를 걷어냈기 때문에 포지션이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콜과 풋은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콜과 풋은 영향이 없어요. 올라가도 내려가도 상관이 없어. 447을 갔을 때 콜이 영향이 있는 거고 381을 갔을 때 풋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둘 근처에 갔을 때만 금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사이에는 어디로 움직이든 풋과 콜은 손실과 수익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움직였을 때 문제되는 건 다 선물이에요. 예, 올라가면 선물은 마이너스고 밑으로 내려가면 플러스예요. 그러면 만약에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걸 합쳐보면 되잖아요. 음, 선물과 옵션을 합쳐서 보면 395만 가도 이익이에요. 395. 이제 풋매도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395면 지금으로 따졌을 때 23, 13, 3, 30호. 30호 정도 내리면 얘네들은 수익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옵션과 선물을 합쳤을 때.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악재가 오면 예, 나쁘지 않겠죠. 만약에 40%를 뺀다. 그러면 이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83까지 가면 돈을 벌어요. 자, 83까지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 옵션에서는 350억대의 손실이 나는데 선물에서는 2천억대의 수익이 나니까. 근데 이 계산법 말고 제가 추적한 거로는 외국인의 단가가 419 정도 되기 때문에 저 정도 가면 한 3천억 넘게 수익 나요. 그럼 옵션 300억 손실에 선물 3천억 수익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위로 올려볼게요. 420에서 450까지 이렇게 해서 보면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안 나. 옵션으로 보면 여기는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448에 갔을 때부터 수익이 나요. 왜 나느냐? 콜은 여기서부터 수익이 나요. 430대부터 콜은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콜 수익은 여기 445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폭증해요. 왜? 외가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은 콜에 내가를 매도치고 외가를 다량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폭등하면 그 외가의 수익이 내가의 매도를 커버하는 거예요.
문제는 풋에 들어간 돈은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풋으로만 발생하는 손실이 970억이기 때문에 이 970억을 벌어야 손익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970억을 버는 시점이 447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선물 손실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4천억 손실 나는 거죠. 445로 가면 예, 옵션이랑 선물을 합쳐서 4천억 손실 나요. 4천억. 그러면 4천억 손실을 내기 위해서 위로 가는 거죠. 풋 천억, 그죠? 풋 손실만 천억인 거예요. 풋 손실 천억에 선물 3천억 해서 4천억 손실 나는 거예요. 콜 먹자고. 그렇게 할 거냐? 근데 내일 지켜볼 일인 거죠. 근데 이걸 옵션으로 보면 그러면 400, 448까지 갔다가 옵션 만기 끝나고 아니, 서울 지나고 왕창 다시 빼는 수가 있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할 거냐? 어차피 저는 내릴 거라고 봐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를 이거를 풀지 않는 한 올라가면 뭐 수천억씩 손실 나는데 그런 짓을 뭐하러 해요. 차라리 지금 고점에서 개인들 왕창 매수했으니까 주식 다 주고 선물로 돈 버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여튼 이 선물과 옵션 포지션으로 보면 그렇다. 근데 그 다우와 나스닥을 봤을 때는 전혀 감이 없었는데 갑자기 애플카를 들이밀면서 자동차를 연매기는 게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옵션 포지션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는 거예요. 내일 이게 뜨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져요. 저는 곧버스하고 그 풋을 들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수익이 날 겁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외국인이 들고 있는 포지션 구조상 447을 가든가 380대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로는 가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위로 간다고 했을 때도 위로 가고 나서 선물 매도를 풀지 않으면 다시 내려와야죠. 420대로. 예. 그러니까 448을 가면 곧버스를 또 담아야죠. 왜? 어차피 420대까지는 한번 빼줄 거니까 그거라도 챙겨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밑으로 밀어버리면 외국인은 그냥 선물 매도를 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옵션을 버리면서 갈 수도 있어요. 옵션에서 생기는 손실보다 선물 매도로 인해서 나는 수익이 더 클 수도 있고요. 이미 일정 부분은 풋매도를 회수하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실 380대에 가도 손실이 아닐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선물 매도만 보고 밀고 내려갔을 때 절대 손실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방으로 간다고 해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포지션은 그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문제는 그럴 만한 악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 쏟아질 만한 악재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딱히 저는 대답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자, 이제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수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목표가에 왔어요. 예, 목표가에 왔습니다. 이거 지금 P3 저항이 426.70인데 지금 고가는 427.63을 찍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표가에 왔어요. 근데 이것도 전에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이건 제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하락이에요. 예, 하락입니다. 여기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거 여기 요거 하나 정도 보이고요. 예, 그냥 다 하락이에요. 시간으로는. 그럼 이제 시간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하락시키는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어, 저가가 여기 있죠. 1번. 고가가 여기 있는데 고가는요. 이번 달도 0이에요. 이번 달도 0이라는 거는 어, 고가가 전봉의 고가를 넘든 안 넘든 상관없이 고가 투자 심리도는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얘는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유지해요. 떨어질 일이 없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 하락하려면 그 다음 달에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윗꼬리가 많이 필요해요. 윗꼬리. 그러니까 시가로부터 꽤 멀어지는 꼬리. 지금 따지면 한 이만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밑으로 딱 쳐박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윗꼬리. 이게 길어야 돼요. 이거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 왜 이 윗꼬리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락이 왔을 때만. 이거 상승하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하락으로 딱 돌아섰을 때 이 현재가에 만들어진 이 꼬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반등이 많이 나올수록 요거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이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이게 하락에는 굉장히 베스트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하락이 온다 그러면 정말 봉 잘 받는 거예요. 자, 요 꼬리와 비슷한 형태가 음봉이 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런 역할을 해요. 요 봉. 예. 요 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윗꼬리가 잘 만들어지면 다음 달에 이 윗꼬리 못 깨요. 예. 이게 음봉으로 딱 꽂으면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 못 깹니다. 그러면 고가 투자 심리가 내려가면서 월봉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주봉은 지금 이번 주는 양봉으로 끝났는데 다음 주에 딱 되면 상단선이 위를 막아요. 그리고 하단선은 이미 다 썼어. 왜냐하면 이 P5 지지를 쓰면 하단선은 원래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는 만들어지되 하단선은 만들어지되 힘이 있는 하단선은 안 만들어져요. 예.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다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우가 올라줘야 그냥 치고 올라가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 방법은 그냥 시작했을 때 시초가 찍고 막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상승 시나리오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그러면 악재가 없어야 돼요. 주말에 아무런 악재가 없고 다우가 딱 이렇게 끝나면 월요일에 시가 찍고 그냥 막 쳐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에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월요일 날 그냥 쳐올리겠다. 근데 갑자기 토요일 날 이제 그 애플카 관련한 악재를 딱 던지면서 그러면 시초가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생긴 거잖아요. 왜? 기아차가 만약에 하한가로 시작하면 지수가 기아차만으로도 한 1%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파락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개파락이 나오면 나올수록 상단선은 더 밑으로 짓누르고 하단선은 망가져요. 그러면 쉽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파락이 심하게 나오면 와 이거 매수해야 되는 좋은 기회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상태에서도 하방이 유리해요. 근데 개파락이 나오면 더더욱 유리하겠죠. 자, 이제 일봉이에요. 일봉에서 할 얘기는 최저가 모드. 자, 지금 보면 고가는 내려가요. 그 얘기는 지금 얘보다 낮은 고가가 필요해요. 요거. 예. 요거보다 낮은 고가가 필요해요. 1. 그죠? 그리고 저가도 이미 깨졌어요. 여기서 깨졌어요. 요거. 그죠? 여기서 깨졌다고. 그 얘기는 얘를 깨도 되는 거예요. 2. 이해되셨죠? 그죠? 그리고 지금 남은 건 종가 하나 남았어요. 종가. 그러면 이 종가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 종가는 얘예요. 얘. 3. 그러면 왜 이게 안 떨어졌냐? 이 저가를 막아버렸잖아요. 여기 저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깨면 저가를 깨면 그 다음에 여기에요. 여기가 얼마예요? 400이에요. 400.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요. 이 저가 안 깨지면 사세요. 이 저가를 안 깨면 사시라고요. 매수. 이 위는 매수예요. 예. 근데 이거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이
금요일날 저가가 깨진다 그러면 400까지 보시는 거예요. 400. 지금 423이죠. 예, 400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23% 정도는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일봉의 수치 계산으로만. 그러니까 그냥 계산은 단순한 거예요. 금요일날 저가가 안 깨지면 나는 매수. 예. 금요일날 저가만 안 깨지면 돼요. 이 위치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월화 수목금까지, 아니 월화수까지 3일 동안에 금요일 날 저가만 안 깨면 447에서 파세요. 근데 깼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 월요일까지만 0이고 화수는 1이에요. 0이에요. 0. 여긴 1, 여긴 0이라는 건 화요일, 수요일 날 위로 가려면 고가를 넘어야 돼요. 고가를 넘어야 돼. 그죠? 고가를 넘어야 올라갈 거잖아요. 이 투자 심도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게 고가를 넘어야 돼요. 그 얘기는 상승을 할 거라면 봉이 작을 거예요. 이렇게 작게. 왜? 다우가 올라주면 요거 넘으면 되니까. 그쵸? 근데 다우가 올라도 못 오르게 하려면요. 봉을 이만큼 만들 거예요. 그죠? 그래야 다우가 오르면 요만큼 갭상승 해가지고 또 떨어뜨리는 거죠. 고가를 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하락이 오면 크게 온다. 예, 이게 내려갈 거면 작은 하락을 만들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매수는 저가가 깨지지 않는 구조에서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만약에 하락했다. 금요일 날 아니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저가를 깼다 그러면 매수를 안 해. 그리고 다시 화요일 날 월요일 저가를 지키면 사.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니까 매수는 저가가 깨지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저가가 깨지면 매수는 포기하는 거예요.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떨어지면 400 밑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에선 400 밑으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만약에 400 밑으로 갔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포지션이 있잖아요. 푸스로 수익을 낼 거잖아요. 선물 매도랑. 음. 지금까지 1년 동안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 잡고 40%씩 밀었어요. 그러니까 위로 잡으면 위로 40%씩 밀어서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계산한 지수로는 419가 본전이기 때문에 밑으로 밀으면 380까지 민다고 봐야죠. 그래야 매도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 갔을 때, 여기가 바닥이다. 그럼 얘네 지금 20호잖아요. 20호 안에서 4조를 다 청산해야 돼요. 상승의 논리라면 20호 내려갔을 때 4조를 싹 다 청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그렇게 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다 청산하면 생각을 바꾸세요. 매수해도 되겠다. 근데 외국인이 선물을 추가한다. 4조에서 더 추가해요? 그럼 못 올라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선물 매도가 나오면 매수가 나오면 그래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일부 있다. 근데 크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4조를 다 청산할 때까지는 420 아래에서 놀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선물을 매수하고 있으면 현물을 팔아먹으려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쳐놓고 현물을 파는 거죠. 정작 어차피 선물은 4조에서 조금만 정리하면 돼요. 근데 선물 매도하고 현물을 매도했다? 그러면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이 너무 커요. 매도로 4조는 엄청 큰 돈이니까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략은 단순합니다. 앞으로 옵션 만기까지 3일이 남았어요. 저는 옵션 만기 지나면 내릴 거라고 봐요.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내릴 거라고 봐요. 왜? 선물 매도 때문에. 예.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예. 선물 매도 수익 때문에 적어도 420 밑으로는 내려갈 거라고 봐요. 올라도. 3월
만기까지는. 예, 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옵션을 위로 먹을지 아래로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현대차랑 기아차의 F카 사건이 현실화되면 아래로 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럼 선물 매도도 먹고 풋도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만기일까지는 상방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기일 지나서 선물 매도 포지션이 2조 밑으로 줄지 않으면 그냥 계속 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르면 고버스를 사고요. 내리면 그냥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할 게 없어요. 예, 오르면 욕도 먹고 고버스 사고, 내리면 그냥 손실도 줄고 구경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배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자, 됐죠? 지금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니까 개파락이 나오지 않으면 내리기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악재가 필요한데 그 악재를 쓸지 안 쓸지는 내일 아침에 보세요. 자, 비트코인인데요. 똑같이 왔어요. 그죠? 이거 완전히 코스피 판박이에요. 자, 똑같죠? 같지 않나요? 비트코인의 차트와 코스피 200 지수의 차트가 완전 똑같아요. 예, 퍼펙트합니다. 뭐 완전히 이거는 보고 있으면 뭐 황당무계해요. 솔직히 이게 상품의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보세요. 여기가 볼린저 밴드 20이에요. A, A,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2번, 2번, 2번. 그리고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1번, 1번. 예. 그죠? 그러니까 하단선에서 쭉 올라와서 상단선을 찍고 깨작깨작 거리고 있지만 이격은 해소가 안 된 그런 상태. 완전히 차트 똑같이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은 목표가까지 왔고요. 비트는 이거 4,900만 원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는 5천만 원을 봐야 홀딩할 이유가 있고요. 5천만 원 못 가고 내리면 끝이에요. 주봉도 지금 상단선 하나, 둘, 세 개 중에 거의 세 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버틸 거냐 말 거냐예요. 그쵸? 지금 시간이 10시 13분인데 내일 아침 9시까지 버텨주느냐 아니면 밀리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버텨야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거라고 봐요. 지금 버티는 것만으로도 상승에는 상당히 유리하겠죠.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저가 기점이 2천만 원이에요. 예. 얘는 저가를 깨면 2천만 원으로 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가를 깨지 않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상승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저가를 높이잖아요. 왜? 이미 저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거는 쏟아져 내리면 2천만 원까지 가야 되는 차트라서 어거지로 그리려면 저가를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이요. 상승의 마지막이에요. 예, 상승의 마지막입니다. 이거 내일 가면 밑으로 열려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버텨야 돼요. 지금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왜? 주봉을 일봉이 들어주고 있는 거죠. 주봉이요? 아니죠. 이렇게 되잖아요. 주봉도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 상단선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어지면 안 되겠죠. 윗꼬리가 짧아야 고가를 넘으면서 상승을 하는데 윗꼬리가 길어지면 고가를 넘기가 힘들잖아요. 다시. 요런 느낌이잖아요. 요런 느낌. 그죠? 지금 코스피 200이 다음 주가 되면 상단선이 내려오는데 이 비트코인도 똑같이 상단선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최대한 고가를
가까이 붙여놔야 고가를 넘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계속 고가를 넘어가면서 상승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못 버티고 무너지면 월봉은 상단선을 닿은 상태에서 주봉에 윗꼬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주봉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상단선이 그 고가 밑으로 파고 들어오면 오르기 되게 불편해요. 이게 내려오면 안 된다고요. 이 밑으로 파고 내려오면 안 돼요. 그래서 버텨야 돼. 그래서 지금은 밤에 버텨줘야 돼요. 버텨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야. 못 버티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깨지기 쉬워요. 지금 이거 누르면 막는 힘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기 위에서는 막는데 밑에서 매수로 받쳐줄 수 있는 자리가 이번 주 저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구조예요. 예. 그런데 일봉이 내일이면 무너져. 이게 무슨 뜻이냐? 얘가 음봉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얘는 밑에가 열리는데 주봉 상단선이 와서 누를 거잖아요. 그럼 주봉 상단선이 눌렀을 때 밑에서 어디서 맞고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봉도 무너졌어? 주봉도 무너졌어? 월봉은 꼭지야. 그럼 그때 눌렀을 때는 뭘로 방어해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양봉으로 이따시만하게 딱 하고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리고 일봉이 하단선을 타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5천만 원까지 쭉쭉쭉쭉쭉 이렇게 끌고 가면 상승 시나리오. 근데 오늘 무너졌다 그러면 싹 일단 또 한 번의 고비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이 좋아지려면 그냥 일봉이 머리 쳐들고 대들어야 돼요. 그죠? 양봉이 꼬리가 없이 그냥 대머리 수준으로 딱 예, 들이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고 일봉도 고점 넘고 주봉도 고점 넘고 그리고 이제 월봉에 있는 상단선 들고 4,900만 원대까지 계속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게 상승을 위해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보고요. 여기서 일봉이 무너지면 지금의 상승을 이끌고 왔던 게 일봉이기 때문에 일봉이 무너지면 이제 주봉이 누를 거란 말이에요. 월봉이랑. 그럼 월봉이랑 주봉이 누르면 답이 없잖아요. 왜? 지금은 지난달 고가를 넘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밀리면 다 윗꼬리가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버텨야 된다.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기분 좋은 장대 양봉으로 남겨져 있어야 이게 뭔가 흐뭇한 홀딩의 기분이 생기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어제 저가까지 깨고 막 음봉으로 무너졌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월봉의 상단선을 찍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올린 것밖에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은 장대 양봉으로 끝이 나야 상승의 시나리오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시가 아래로 만약에 어제의 저가까지 깼다. 그러면 안 좋죠. 지금 보면 고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잖아요. 왜? 전봉의 고가를 안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이거 넘어야 돼요. 얘가 이거 넘어야 됩니다. 이거를 넘고 양봉. 그러니까 오늘은 고가 4,362만 원을 넘는 양봉이 나와야 예, 다음 주가 해피하고요. 만약에 4,362만 2천 원을 넘지 못하는 음봉이 나왔다. 그럼 일봉은 죽은 거예요. 일봉 죽으면 주봉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이번 주 저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쏟아져도 할 말이 없고요. 쏟아지면 월, 화. 화요일 날부터 관찰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오를 수 있는 시간 수요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음봉 나면 다음 주 수요일에 상승 못하면 끝이라고 봐요. 하여튼 구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더는 엄청 잘 가던데. 이더. 어, 이더 볼게요. 이더의 월봉을 보면 이렇게 하늘에 떠 있어요. 예, 여기 110만 원? 예. 여기가 이격이에요. 이 얘기는 얘는 장대 양봉 안 내면 답 없는 거예요. 장대 양봉 엄청 크게 놔야 돼요.
제가 보기에 여기 한 250만 원 정도 가야 지금의 저가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장대 양봉이 안 나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주봉은 여기 상단선에서 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버텨야 돼요. 무조건 버텨야 돼. 그리고 일봉도 지금 여기 보면 상승 추세가 죽었죠. 어제부로 상승 추세가 죽으니까 바로 조정 들어갔어요. 자, 요거를 비트랑 비교해 보세요. 그렇죠? 비트가 하루 빠르잖아요. 아니, 이더가 하루 빠르죠. 지금 어제의 이더가 오늘의 비트죠. 그죠? 어제 음봉 나고 상승 추세선 딱 죽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이거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음봉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더는 음봉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봉상으로는 이제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죽었어. 예. 그럼 주봉으로 매수할 거 있냐? 없죠. 그러니까 홀딩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들어가서 매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일봉밖에 없어요. 주봉이나 뭐 월봉은 미쳐 움직이는 거라 뭐 어떻게 답이 없어요. 리플. 리플은 여기 530원대 넘어가면 매수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아직 문제라. 매수하고 싶으시면 445원 밑에만. 그죠? 445원 밑으로만 가능한 여기 지금 하단선이 있는 것만 지금 지켜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리플은 거래하면 그렇게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 주봉도 여기 421원, 예, 421원 이상만 이하만 가능한 거고요. 그 주초에 막 오르길래 머리가 멍했어요. 아, 뭐 이거 뭐 밑도 끝도 없구나. 그래서 리플은 설명이 불가해요. 지금 뭐 횡보하고 있어서 방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은 방향성이 없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그 가격이 440원대, 죠? 여기 445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가격 이하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420원대 이하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다음 주로 가면 예, 여기거든요. 390 90원대랑 그다음에 빨리 산다 그러면 한 460원대.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매수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오르든 내리든 지금 가격은 없어요. 요새 리플이 완전 난리죠. 뭐 800원대까지 갔다가 이게 떨어진 거니까 거의 뭐 반토막 났다가 뭐 하루에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분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어, 암호화폐를 보면서는 분석은 의미가 없다. 예, 그냥 분위기 잘 타는 사람이 돈 버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뭐 이게 움직이는 게 뭐 밑도 끝도 없잖아요. 뭐 하루에 움직이는 변동폭이 장난이 아니라 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하루에 2배가 올랐다가 반토막이 나면 올라갈 때 먹은 사람들에게 이거는 내리는 차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 내역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렇게 움직여도 된다라는 논리적인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들이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격적인 메리트만 참고를 하시고요. 뉴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돈이 움직이는 거는 어차피 호가창을 좀 보셔야 파악이 되실 거니까 직접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내일 자동차 시가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옵션 쪽 포지션은 변하는 거는 이제 시간마다 제가 체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